3월 6일 오늘 목요일이죠? 예, 피목. 예. 근데 피목일 때 내가 항상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일 날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변수가 조금 뜨면 오히려 목요일에는 소갓지롱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나는 어제 주간이 그래도 조금 변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목요일이 하루 앞당겨서 나왔을 때는 목요일이 오히려 무난하게 주는 흐름이 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어제 주간은 좀 아쉬웠고요. 어제 축구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였어요. 예, 근데 축구도 요즘 좀 변수 많이 나온 타임이 사실 중승부도 들고 가고 싶었거든 이거. 근데 요즘 좀 변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뭐 코멘트 정도만 좀 적어드리긴 했습니다. 아, 코멘트 안 적었나? 페이노르트가 너무 부상자가 좀 많았다. 예, 그리고 느바는 오늘도 좋았습니다. 예, 주려 이게 좀 빤히 보이는 경기들 다 준 거긴 한데 망갈 수 없는 경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위네 그리고 미러 안 갈 수 없는 경기들이고 포틀은 극장으로 이제 풀엔 미러는 뭐 푸근했고 오클도 뭐 요즘 맛이 좀 가있는 멤피스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많이 잘 뛰어줬네요. 자, 오늘 주간 경기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비스 대 원주 DB 맞대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은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예, 배당 이상하다. 핸드 이상하다. 기준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딱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화면 좀 세팅하고 오늘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비스부터 좀 훑어보면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두 번의 경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모비스가 지금 공격 조립이 좀 안 되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모비스는 수비가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지들이 점수를 더 많이 내서 이겨야 되는 팀이거든요. 예, 근데 SK전에 77득점, 3점 차 패배. 그리고 수원 KT전 56득점, 6점 차 패배. KT가 지금 문성곤이 들어온 시점에서 진짜 극단적인 언더팀, 극단적인 수비팀인 건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56득점은 좀 해도 너무하긴 합니다. 그죠? 예. 일단 함지훈이 돌아온 시점인데도 아직까지 좀 득점력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모비스를 좋게 볼 만한 요소가 절대 아니죠. 예. 근데 뭐 제가 요즘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브레이크 이후에 한두 경기 조금 절다가 조금 이제 득점력을 좀 찾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달라진 모습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타이밍이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상대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예, DB가 요즘 경기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승 배당이 1.36 개똥 배당을 받았죠, 그죠? 예, 굉장히 좀 서운하죠. 요즘 모비스 경기력을 좀 감안했을 때. 요즘 외국인 선수들도 좀 뜨뜻미지근하고 사실 국내 자원들도 뭐 득점력을 좀 책임질 수 있는 게 이우석, 서명진, 뭐 함지훈 뭐 이런 자원들인데 거기에다 뭐 무빈 씨 다들 좀 그래요, 그죠? 전체적인 슛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모비스가 같은 팀은 외곽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슛감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득점력이 아주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 배당을 받은 이유는 있기는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상대 전적 때문이에요, 그죠? 오즈들은 상대 전적을 꽤나 신뢰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 전적을 참고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원주 DB가 시즌 초반에 너무 사람이 아니었고 팀적으로도 케미가 너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뭐 부상자들도 좀 있었던 데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스쿼드가 완전 달라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예전의 기록을 참고하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뒤로 하고 봐도 되지 않을까.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2승 1패. 스펠맨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좋은 몸 상태로 좀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확실히 좀 DB가 좀 옵션이 좀 많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확실히 좀 옵션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만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이제 알바노 혼자 뭔가를 많이 하던 팀인데 최근에 외곽에서 좀 받쳐주는 그래도 꾸준한 이관희 그리고 스펠맨 이렇게 돌아오고 요즘에 이제 정혁은도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뭐 지난 경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원주 DB는 동부 산성이 좀 살아난 느낌이야. 동부 산성.
결국에는 DB는 진짜 페인트 존의 극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경기 LG를 만났거든요. 예, 마레이가 버티고 있는 LG를 만났는데 페인트 존에서 압살해버렸어요. 압살해버렸어요. 예, 공기를 좀 뺏기긴 했지만 리바운드는 비슷비슷하게 가져갔고, 그리고 페인트 존 득점을 상대를 엄청나게 억제하는 모습. 지금 페인트 존의 높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내려면은 외곽 시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성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결국에는 페인트 존 득점을 많이 올리는 거 쉽지가 않단 말이야. 지금 여기 보면은 스펠맨 5번 용병은 아니지만은 4번, 그리고 높이 좋은 정효근, 서민수, 강상재, 이런 자원들이 전부 헬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모비스도 페인트존이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모비스가 득점을 굉장히 많이 올리기는 하지만 이 팀은 3점이 그렇게 강점인 팀은 아니야. 3점을 주로 많이 쏘고 한 팀이 아니라 미드레인지 게임, 그리고 프림, 뭐 숏농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자원들이 이제 페인트존에서 많이 노는 그런 경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상성이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이 DB가 더 좋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매치업에서는. 그러니까 모비스가 2경기 연속 저렇게 안 좋았다. 그리고 모비스 정도의 팀이 지금 뭐 동기부여도 있는 시점에서 뭐 한번 이길 만한 타이밍이 됐다는 생각은 저도 하긴 하는데, 근데 이 똥배당 못 들고 간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현 시점 기준으로는 DB가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DB에서 조금 좀 아쉬운 거는 확실히 이건희가 안 터지면 좀 답답한 경향이 있고, 그리고 주전 라인업은 상당히 좋은데 백업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은 좀 지울 수는 없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약점으로 좀 볼만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핸디를 너무 크게 줬다. 예, 그리고 기준점도 너무 높다. 양 팀 다 오바를 보고 싶은 팀들은 맞거든요. 예, 두 팀이 붙었을 때 오바 경기를 좀 생각해 볼 법도 한데 기준점이 너무 높고 핸디도 너무 크게 줬고 배당도 말이 안 되게 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원주 TV 4.5 프렌, 그리고 163.5는 저는 언더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다 이게 뭐 요거는 경기 자체는 조금 타이트하다고 보는 게 좀 맞겠죠. 예, 왜냐면 양 팀 다 동기부여가 꽤나 있는 시점이거든요. 동기부여는 아마 모비스가 좀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죠? 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랑 동률이 돼버렸고 창원 LG랑 반경기 차이란 말이야. 근데 DB는 지금 5위 가스공사를 3경기 차이니까 조금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근데 솔직히 못 노려볼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예. 최근에 경기력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을 감안했을 때는 전 DB가 한번 좀 맹추해볼 만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봐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경기죠. 어려운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일단 저는 오늘 우리은행을 봐요. 일단 두 가지 요소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굉장히 약하고 홈에서 굉장히 극강인 팀이죠. 예. 올 시즌 성적을 보면요. 원정에서 4승 11패, 홈에서는 8승 7패. 근데 원정에서 지금 1승 1패를 하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겠죠. 그리고 직전 경기도 워낙 이제 클러치에서 극적으로 이겼다. 더더군다나 클러치에서 올 시즌 강한 팀이 우리은행이잖아. 근데 그런 우리은행을 클러치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홈으로 돌아온다. 홈의 극강팀이.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직전 경기를 그렇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위성호 감독한테 진짜 호통을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소위 좀 빠따를 많이 맞았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위성호 감독의 그런 각성시키는 능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선 2경기 전체적인 경기력은 저는 그래도 우리은행이 훨씬 밸런스가 있고 훨씬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마지막에 조금 힘이 빠지고 뭐 이러면서 뭐 패스미스 하면서 패배하긴 했지만 저는 전반적인 경기력은 그래도 우리은행의 손을 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경기도 사실상 굉장히 벌려놨던 경기였죠. 예, 물론 이제 스타즈가 맹추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여자 농구잖아요. 예, 여자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여자들이 하기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포스트 시즌은 패런트 레이스랑 달라. 그지? 이게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하루 쉬고 계속 경기를 하는 일정. 이거를 좀 생각을 저는 지금부터는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은 뭐 브레이크가 길었으니까 상관없지만 이제는 3경기째란 말이야. 지금부터는 저는 체력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전 로테가 거의 없이 풀로 들어가요.
예, 근데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3명 정도는 좀 더 쓰면서 돌려가면서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슬슬 나올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모에, 강희슬, 그리고 허예은, 송유나, 거기다가 이채은 이런 멤버들을 30분 이상씩 다 돌려쓰고 있고 양지수, 이은민 뭐 잠깐 뛰는데 거의 5명을 그냥 풀로 갈아놓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저는 썸도 마찬가지예요. 썸도 비슷하죠. 예, 썸이 어제 주전 빠졌을 때 어땠습니까? 썸의 단점이 뭐야? 비주전이 너무 약하다. 뎁스가 약하다는 거잖아. 근데 어제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4쿼터에 좀 드러났죠. 예. 그러니까 주전 바로 투입시키잖아. 근데 썸도 저는 그런 영향이 이제 슬슬 세 경기째부터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10명의 선수를 그래도 스타즈보다 조금 좀 돌려 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강점을 좀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오늘 경기는 오늘 경기도 일단은 뭐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예, 양팀 모두 오늘은 5 보는 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나는. 5가 오늘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마인까지 우리은행을 봅니다. 예, 마인까지. 홈발의 스타즈 직전 경기 분위기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슬슬 나올 수 있는 게 스타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타즈 같은 팀은 페인트 존의 약간의 약점을 좀 에너지 레벨로 채우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예, 이 팀이 리바운드가 좋을 수가 없는 팀인데 결국에 공격 리바운드라는 건 에너지 레벨로 채워야 되는 거거든, 그치? 공격 리바운드는 진짜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되고 체력을 그냥 써가면서 그냥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만약에 공격을 뺏기면 백코트를 또 빨리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이제 남자에서는 KT고 여자에서는 스타즈인데 저는 스타즈가 지금부터는 체력 리스크가 조금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슬슬.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은행 사이드 봅니다. 예, 우리은행 승 3.5 마인까지. 언어버가 조금 이제 고민스럽죠. 예, 115 기준점이면 조금 고민스럽기는 한데 저는 오늘은 좀 언더를 좀 보고 싶네요. 오늘은. 네. 언어버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배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배구는 이제 또 롯데를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좀 해야 되죠. 예. 배구 경기는 좀 짜증 납니다. 그죠? 요즘에. 일단 롯데를 어느 정도 돌릴지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예상은 좀 하고 들어가더라도 아무튼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땅콩 동기부여부터 보겠습니다. 땅콩은 일단은 뭐 본배구는 확정을 지었죠. 예, 확정을 좀 지은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2위 싸움이 남아 있어요. 근데 2위 싸움을 얼마나 생각을 할 거냐. 결국에 2위로 3위로 가냐 이제 홈원정의 차일 텐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왕이면은 2위를 좀 지키고 싶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감독의 생각이 어떨지는 뭐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일단 손보랑 지금 승점 1점 차기 때문에 지금 순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전 경기에서 요스바니가 나오질 않았어요. 요스바니가 지금 무릎 쪽이 좀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일단 기사상으로 확인을 하고 일단은 감독의 인터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니에요. 예, 텔리카이넨 감독도 이렇게 뭐 심한 부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 경기 뛸지 안 뛸지가 조금 미지수일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부상을 조금 안고 있다는 걸 좀 감안하면 안 뛸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기는 합니다. 들기는 해. 그래서 이 경기가 또 거기에서 또 고민스럽죠, 그죠? 일단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옥전을 만나가지고 두 경기를 다 이기긴 했지만 두 경기 모두 이제 풀세트 접전을 갔어요.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요스바니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제 풀앤의 오버 보고 싶잖아요. 예, 근데 저는 2번 연속이면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은 요스바니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인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 기준으로 경기력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직전 경기 요스바니 없이도 현케 상대로 풀세트 비벼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한 선수도 뭐 잠깐이지만 경기를 좀 뛰었기 때문에 유광호의 체력 부담을 조금 좀 덜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 경기에서 또 임재영도 상당히 좀 잘했거든요.
정환용, 임재영 요런 쪽으로 좀 구성을 좀 했는데 이날 이준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날 또 임재영이 또 컨디션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경기 연속 오버헤드 프레이 떴다. 저는 오늘은 땅콩 마인을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요스바니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그죠? 세 경기 연속 똑같은 패턴으로 잘 안 주거든, 형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옥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즐겜 모드죠, 그죠? 최근에 이제 크리스도 많이 안 쓰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신호진, 뭐 이제 김건우, 박성진, 김웅비, 이제 국내 자원들 돌려 쓰면서 아무래도 한전하고 좀 비슷한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한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세터도 그렇게 돌려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근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질겜하고 리빌딩하는 팀들이 시즌 막판에 시즌 저기 순위 싸움하는 팀들 만나서 오히려 강점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나름 경기력은 뭐 나쁘지는 않죠. 소소해요. 지금 뭐 6연패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뽀로록 지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경기 자체는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진 않아.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은 대한항공 마일에다 언더를 봅니다. 이게 똑같은 패턴이 세 번 연속 잘 안 뜨고 그리고 대한항공도 저는 요즘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스바니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총대고 협박하면 마인 찍을 것 같아요. 마인의 언더. 배구들은 요즘 다 이런 식이긴 하다. 우리가 그냥 예상만 할 뿐이지 감독들이 어떻게 운영할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다음 경기는 이거는 흥국생명의 동기부여가 좀 중요한 경기거든요. 그죠?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를 완전히 풀로테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죠? 풀로테를 돌리면서 정관장한테 뭐 풀세트 접전. 근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일단 홈 경기고요. 그리고 앞선 경기를 계속 이 선수들을 전부 쉬게 하면서 플러테를 돌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기 감각을 유지해야 되니까. 직전 경기를 플로테를 돌렸다는 걸 감안하면 그 뒤에 경기가 2월 25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정확하게 10일 정도 쉰 거야. 10일 정도 쉬었으면은 저는 오늘 직전 경기 같은 플로테는 안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오늘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뭐 김연경이나 이런 선수들을 뭐 풀세트를 뛰게 하진 않겠죠. 뭐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를 일단 저는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왜? 또 상대가 현대건설이거든. 그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에서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는 양로테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예상입니다. 근데 배당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는 일단 오즈들은 직전 경기 같은 플로테를 돌릴 거라고 지금 보고 이거는 나온 것 같은데 오즈들은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롯데를 오늘까지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돌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해요. 없어 보이긴 한다. 그래서 이 경기도 역시 뭐 많이 말씀드릴 거는 그냥 뭐 롯데를 확인하고 오늘 뭐 라인업을 확인하라는 말밖에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직전 경기처럼 나오면은 뭐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현대건설 마인을 찍어야 되겠죠. 직전 경기처럼 나오면. 근데 저는 직전 경기처럼 돌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프렌 쪽이 살짝 어 프렌 쪽이 살짝 좀 땡기는 것 같아요. 근데 라인업을 뭐 당연히 뭐 3세트, 4세트 뭐 풀로는 안 시키겠지. 그래서 뭐 프렌 정도 보고요. 오바. 요거는 뭐 배구 두 경기는 라인업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요스바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면은 뭐 당 마인이고 저는 안 나와도 마인을 한번 찍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흥국생명 현대건설 경기는 흥국이 어느 정도 로테를 돌릴지가 이제 관건이다. 당연히 풀로 나오면은 뭐 흥국이 이기겠지, 그지? 위파이 없는 현대건설인데 양효진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뭐 그렇다. 그래서 네 경기 한번 쭉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생각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따봉질찬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